지금 중국의 의료 시스템이 뭐랄까 거의 붕괴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으로 국가 전체가 인공지능이라는 아주 특별한 처방을 내리고 있거든요. 오늘 바로 이 거대한 국가적 실험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이 질문 하나만 먼저 던져 볼게요. 과연 인공지능이 한 나라의 의료 위기를 진짜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4억. 와, 정말 숨이 턱 막히는 숫자죠. 이게 뭐냐면 2035년이 되면 중국의 60세 이상의 인구가 4억 명을 넘어설 거라는 예측입니다. 이건 뭐 거의 인구 통계학적인 쓰나미 수준인데 한 나라가 이걸 감당하기는 정말 어렵겠죠. 바로 이것 때문에 중국이 AI라는 어찌 보면 극약 처방까지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AI라는 치료법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선 환자의 상태부터 정확히 진단해야겠죠? 지금 중국 의료 시스템이 앓고 있는 병, 그게 대체 뭘까요?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증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방금 봤던 것처럼 정말 감당하기 힘든 속도의 고령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또 심각한데 대도시에 있는 최첨단 병원이랑 저기 시골에 있는 작은 보건소, 이 둘 사이에 의료 서비스 질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결국 AI는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불균형한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구원투수로 등판한 거죠.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니까 드디어 국가라는 의사가 직접 나선 겁니다. 그리고 이 의사가 내놓은 처방전이 뭐냐? 바로 AI를 이용한 디지털 치료. 이건 그냥 정책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국가 차원의 거대한 전략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정부가 그냥 AI 잘해보자 하고 구호만 외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보세요. 건강 중국 2030이라는 10년짜리 큰 그림을 딱 그리고 AI 플러스 이니셔티브로 기업들 참여를 팍팍 밀어주고 심지어 2025년부터는 AI 의료기기가 시장에 빨리 나올 수 있게 아예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정책까지 내놨어요. 이건 뭐 국가가 그냥 작정하고 AI 의료 혁명을 위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정부가 이렇게 잘 깔아놓은 판에서 뛰는 선수들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주자들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른바 BAT라고 불리는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뭐랄까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는 동네 병원의 일반애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표를 딱 보면 각 회사 전략이 한눈에 들어오죠. 검색 엔진으로 유명한 바이두는 당연히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의료 질문에 답하는 어니봇을 만들었고요. 중국의 국민 메신저 위챗을 가진 텐센트는 이미지 분석 AI, AMIS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알리바바는 자기들의 막강한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암검진처럼 엄청난 계산이 필요한 분야를 파고들고 있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제일 잘하는 무기 하나씩 들고 이 시장에 뛰어든 거예요. 이게 그냥 말로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97.2%. 텐센트의 AI가 대장암 내시경 사진만 보고 암을 찾아내는 정확도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건 그냥 기술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작은 병원 의사 선생님이 이 AI 도움을 받으면 그 순간 세계 최고 수준의 영상 전문의랑 같이 진료하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이건. 자, 빅테크 기업들이 넓은 분야를 다루는 일반화에 같았다면 이제는 아주 특정하고 정밀한 분야만 파고드는 뭐랄까 외과 전무의 같은 선수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성 하나로 생부하는 스타트업들이죠. 이 둘의 전략 차이가 아주 명확해요. 대기업들은요, 모든 의료 서비스를 한 군데서 다 해결하는 원스톱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전문 스타트업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음성인식 하나만 혹은 데이터 보안 하나만 판다. 대신 이 분야에선 우리가 세계 최고가 되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 터집니다. 아이플라이텍이라는 음성인식 전문 회사가 만든 AI가 글쎄 중국 국가회사 면허 시험에 덜컥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 AI가 의사 시험에 합격했다니. 그럼 이 똑똑한 AI, 대체 실제 병원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들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서류 작업이잖아요. 그걸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이 AI가 의사랑 환자가 나누는 대화를 실시간으로 듣고 그걸 바로 타이핑해서 의료기록 양식에 맞게 착착착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의사는 오롯이 환자한테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기술이 얼마나 필요했으면 벌써 300개가 넘는 병원에서 이걸 쓰고 있대요. 대단하죠? 자, 또 다른 전문 기업 딥시크는 의료 AI의 가장 예민한 문제, 바로 환자 데이터 보안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방법이 뭐냐고요?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고 확실해요. AI 모델을 저 멀리 클라우드에 두는 게 아니라 그냥 병원 안에 있는 서버에 직접 깔아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환자 정보가 병원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겠죠. 원천 봉쇄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현재 그리고 아주 가까운 미래의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는 약간 SF 영화 같은 조금 더 먼 미래로 가보겠습니다. 칭화대학교에서 개발했다는 완전 자율 AI 병원, 에이전트 병원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에이전트 병원이라는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가상세계에 만든 병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의사도 간호사도 전부 다 AI입니다. 환자 데이터가 딱 들어오면 AI 의사들이 알아서 진단하고 자기들끼리 막 회의해서 치료 계획도 세우고 모든 걸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정교한 의료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가상병원의 능력이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며칠 만에 10,000명의 가상 환자를 진료할 수 있대요. 10,000명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실제 인간 의사들이 하려면 2년은 좋게 걸리는 일이거든요. 이런 시뮬레이션이 있다면 신약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는 속도가 뭐 비교도 안 되게 빨라지겠죠.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먼저 환자 데이터가 시스템에 딱 들어갑니다. 그럼 AI 일반이가 1차 진단을 하고요. 이건 좀 더 봐야겠는데 싶으면 다른 AI 전문의들을 불러서 회의를 해요. 그렇게 최적의 치료 계획을 딱 세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 모든 과정은 자율적으로 착착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그냥 연구실에서만 하는 공상과학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베이징에 있는 한 병원에서 이 에이전트 병원을 통해 얻은 데이터랑 노하우, 이걸 디지털 코어라고 부르는데 이걸 실제 병원 운영 시스템에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상세계의 실험이 진짜 현실의 병원을 바꾸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무리 좋은 약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모든 혁신에는 그림자가 따르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AI 의사라는 처방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부작용, 즉 위험과 과제는 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크게 3가지 정도 보입니다. 첫째, AI 챗봇 같은 새로운 기술을 기존의 법으로 어떻게 다뤄야 할지, 이게 아직 애매한 회색지대라는 거고요. 둘째,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써도 되는지, 쓴다면 어디까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 데이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제일 골치 아픈 문제일 텐데요. 만약에 AI가 오진을 했어요. 그럼 그 책임 누가 져야 할까요? AI를 만든 회사? 그걸 쓴 병원? 아니면 그걸 보고 판단하는 의사? 복잡하죠. 그리고 이 책임 문제가 더 이상 만약에가 아니에요. 실제로 얼마 전에 상하이 법원에서 AI 챗봇이 만들어낸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 개발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건 의료 AI를 만드는 모든 회사들한테 이제 당신들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이 켜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제 이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질문이 될 수 있거든요. 머지않은 미래에 여러분의 주치의는 따뜻한 손을 가진 인간 의사일까요? 아니면 절대 지치지 않는 정확한 알고리즘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둘이 함께 진료하는 모습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